자, 이제 오늘 드디어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되게 재밌어요. 볼 게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재밌다는 거는 어렵다는 얘기겠죠. 직선의 방정식. 여태까지 너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배운 적은 되게 많아요. 그죠? 직선의 방정식은 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몇 차 함수니? 1차 함수죠. 1차 함수. 직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런 게 직선입니다. 세상에 직선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직선이 있습니다. 그죠? 직선이 되게 많아.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되게 엄청나게 많은 직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직선들의 특징들을 딱 두 가지로만 딱 정리하는 거야. 오케이? 오늘 딱 직선의 특징을 딱 두 가지로만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정도 있지. 기울어져 있는 정도에 대해 생각을 할 거라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고요. 기울기라고 하는 여기는 얘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기울기가 하나로 결정났다. 이 정도 기울어져 있어. 그럼 그래도 여전히 어때? 직선은 개 많습니다. 그죠?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되게 많다. 그렇지? 그래서 얘가 하나 지나는 한 점을 또 고정시켜 줘야 돼. 이 직선이 되게 많을 텐데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요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유일하게 딱 하나 결정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딱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다 그럼 나의 관점은 딱 몇 가지고 두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기울기랑 한 점.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항상 몇 가지로? 딱 두 가지로 기울기랑 한 점을 가지고만 직선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정의가 뭐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한 점이니까 여기는 얘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 기울기에 대한 얘기만 사실 주구장창 할 거예요. 거의 한 시간 동안 기울기 얘기만 할 것 같은데, 기울기의 정의가 뭐니 얘들아? 기울기 정의. 기울기는 뭘까요? 그렇죠. x의 증가량 뭐가 됐다? 그렇죠. y의 여기서는 변화량이라고 할게요. 변화량. 왜 얘는 증가량이라고 그냥 변화량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직선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직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두 개의 점을 아무거나 잡을 거야. 두 개의 점을 내가 아무거나 잡을 거고, 여기는 얘에서 이 점이랑 이 점을 내가 항상 그 사대평면서의 보조선은 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그 보조선들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 점이랑 이 점 기준으로 작은 점에서 큰 점으로 x좌표가 작은 점에서 큰 점으로 기울기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x좌표가 여기인 점에서 여기인 점으로 이만큼 x가 얼마 뭐 했어? 증가했어. 그래서 여기는 얘를 델타 x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오케이? 얘의 의미는 이제 x의 증가량 혹은 x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 y좌표는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증가하고 있었어. 그 델타 y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때 여기는 얘 값은 양수일 거예요. 그럼 얘는 증가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여기는 얘랑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조선을 붙여놓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x는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이만큼 뭐 했어? 증가하긴 했는데 y좌표는 여기서 요만큼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똑같이 델타 x, 델타 y 이렇게 쓸 건데 이때 여기는 얘는 뭐야? 음수가 되잖아. 그래서 항상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변화량이라고 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의 정의는 이제 쉽게 말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이 값은 얘는 무조건 양수다라고 고정해두는 게 좋을 거고, 여기는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기울기 자체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으면 하는데 여기는 이 점이랑 이 점은 아무 점이나 잡아도 돼요? 무조건 다 되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점이랑 여기 이 점을 잡으면 안 돼요? 그것도 됩니다. 이거분의 이거 하면 델타 x가 이거가 되고 델타 y가 이거가 될 텐데 이거분의 이거가 지금 기울기라고 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무슨 이에요? 무슨 응?
닮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랑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는 아무 점이나 두 점을 잡아도 걔를 가지고 내가 말고 있는 델타 x는 델타 y는 항상 일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하나의 뭘로서? 성질로서 하나의 여기는 얘 판단 기준으로서 기울기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 거예요. 무조건 두 점만 있으면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두 점만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여기서 x 증가량 y 증가량은 아무 두 점이나 찍어서 생각하는 그 x 증가량과 y 증가량은 무조건 다 뭐 할 거야? 일치할 거야. 왜? 무슨 의미니까? 닮음이니까. 맞아요? 여기 요각이랑 여기 요각이 무슨 각으로? 동의각으로 같고요. 여기 얘가 여기는 얘랑 뭐로? 직각으로 같아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도 뭐겠어? 동의각으로 같겠죠. 맞아? 그러니까 AA 닮음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선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모든 기울기라고 하는 건 그 하나 자체로 유일한 고유한 직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성질을 우리가 세 글자로 기울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기울기라고 하는 건 되게 그 뭐라 그러지? 요즘에 그 많이 퍼주는 걸 해자라 그러나? 되게 해자이네요. 이게 되게 좋아요. 기울기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 오케이? 기울기를 내가 제대로 볼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을 얼마큼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냐 없냐를 너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이게 첫 번째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 게 기울기니? 두 번째 다시 봐봐. y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mx 플러스 n 이렇게 주어져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m에다가 x-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들이 주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의 기울기가 누굴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냥 1차, 그러니까 얘를 y에 대한 함수로 1차 함수로 바라봤을 때 x에 대한 1차 항의 개수 여기는 요 녀석의 이름이 기울기였어요. 다시 여기는 요 녀석의 이름이 뭐였어? 기울기였어. 그죠? 여기는 얘는 기울기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이런 형태 혹은 이런 형태로 변형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by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됩니다. y는 뭐가 될까요? b분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구나. 얘가 기울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직접 판단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1차 항에서 다시 1차 함수 입장에서 받아봤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직선의 보다 1차의 개수가 직선의 기울기다.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얘가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한번 보자.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게 y는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1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너희가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얘의 존재예요. 여기는 얘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시 y에 대한, 다시 x에 대한 1차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제일 먼저 너희가 봐야 되는 건 어디부터 눈이 가야 돼? 무조건 여기는 얘부터 눈이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얘 봤더니 얘가 얼마였어? 3이었어. 기울기가 3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기울기가 3이었어요. 봐봐. 여기는 점 하나를 내가 대충 고정시켜 볼게요. 여기서 얘가 1만큼 가는 동안 얼만큼 증가하면 되겠어? 3만큼 증가. 여기 1만큼 가는 동안 3만큼 증가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이군요라는 뜻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y는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얘도 한 점 찍어봐. 이렇게 찍어보고 여기서 얼만큼? 3만큼 가는 동안 이 길이가 3이 되는 동안 얼만큼 떨어졌구나. 이만큼 떨어졌구나. 요만큼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만큼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기울어진 정도를 가지고 있는 요 직선이 여기는 얘일 거야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1차 함수 혹은 직선의 방정식을 봤을 때는 제일 먼저 누구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1차의 개수에 관심을 가져주고요. 그 다음에 1차의 개수에 관심을 가졌다면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이 정도 되는 애야. 얘는 기울기가 요 정도 되는 애야. 요 정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기울기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를 너희가 진짜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울기에서는 생각하기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4번.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다 예제로만 지금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얘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이 예제를 통해서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다시 첫 번째, 지금부터 하고 있는 얘기 잘 들어봐. 기울기는 정의가 x 증가량분의 y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두 개의 점이 필요해. 기울기를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두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점 중에 x좌표가 작은 거에서 x좌표가 큰 것 쪽으로 가는 동안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 x좌표가 작은 거에서 큰 것 쪽으로 가는 동안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 여기 있는 얘를 요거분의 요걸로 정의되어 있는 애가 뭐구나? 기울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기울기는 몇 차 함수에서 1차 함수에서 1차 항의 개수, 1차의 개수 쪽으로 만들어서 얘가 기울기의 의미가 있구나.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주어져 있는 1차 함수를 바라봤을 때 제일 먼저 어디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울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기는 얘가 정말 엄청나게 되게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될 겁니다. 얘를 한번 들어볼게 얘들아. 봐봐. 우리가 가끔 이런 문제를 만나요. 자, x의 제곱 이런 애가 있었고요. y는 뭐라고 할까? 3x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만나는 두 점이 있어. 만나는 두 점, 교점, 두 교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하군요. 이런 식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여기는 얘가 직선을 방정식이지. 여기는 얘가 몇 차 함수? 2차 함수잖아. 그럼 여기는 얘랑 교점이 궁금한 거니까 난 뭘 할 거야? 요거 두 개 연립할 거야. 당연히 연립해야겠죠. 그럼 연립을 한다면 2차 함수 하나 그려질 거고 1차 함수가 대충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이 얘랑 얘의 교점이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난 현재 궁금하군요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이제 보는 거지. 내가 여기 얘랑 여기 얘랑 실제로 연립해보면 어떤 식이 나오나요? x의 제곱은 3x-2라는 방정식이 나오죠. 이거 되게 많이 했던 거잖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얘의 근이 1과 2가 나왔어. 그럼 여기는 이 교점에 뭐가? 교점에 x좌표들이 뭐였구나? 하나가 1이었고 하나가 2였구나 이런 뜻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봤을 때 얘는 2차 함수라고 했고 얘는 1차 함수라고 했어요. 1차 함수의 다른 말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볼 때는 꼭 뭘 먼저 봐주세요? 기울기를 먼저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여기서 봐봐. 그냥 기울기가 얼마구나 3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니? 누가 봐도 1이잖아. 그치?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이 길이가 3이라는 걸 받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1분의 3이 돼야지 얘가 뭐가 되겠어? 3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1분의 3이구나. 여기 얘 길이가 실제로 1이었으니까 얘가 3이 된 거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어서 요 길이가 3이었다면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9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율 자체를 주는 거야. 나한테 그 비율을 주는 거야. 여기는 얘가 1이었으니까 이 길이가 실제로 1이었고 여기는 이 길이가 3이었구나.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루트 10이 됩니다. 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겠지. 만약에 교점 사이 거리가 궁금하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준으로 가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1을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얘는 요점의 좌표는 뭐가 돼? 1,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2를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요점의 좌표는 2, 뭐가 돼요?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기 얘랑 몇 차이나요? 1차이납니다. 얘랑 몇 차이나요? 3차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루트 씌워가지고 계산하는 게 원래 보편적인 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기울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확한 관심을 가져준다면 우리는 그냥 이런 것들은 바로 뭘로 생각할 수 있겠어? 공짜로 그냥 바로바로 풀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만큼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 함수를 너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바라봤을 때 뭐 입장에서 자꾸만 기울기 입장에서 바라봐줄 준비를 꼭 항상 해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제를 하나 내줄게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봐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이렇게 있었어. 그냥 y는 ax 2x 플러스
A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10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죠? 봐봐. 일단은 그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얘의 그림을 그릴 거고 얘의 그림을 그릴 거야. 기울기가 2니까 2 정도 되게 그리는 거야. 됐습니다? 그림 다 그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요 거리가 뭐가 되고 싶었대? 10이 되고 싶었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그지? 근데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교점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뭘 할 거야? 연립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죠? 연립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랑 뭐 할 거야? 2x 더하기 a랑 연립할 거야. 그래서 이거 넘겨주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는 뭐가 된다? 0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뭐,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됐지. 여기서 2차 방정식 근을 구해달라는 말 한 적이 있니 없니? 없어. 없으면 무조건 뭐 한다고? 가정한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습관이에요. 오케이? 되게 중요한 습관이에요. 가정했어요. 그럼 여기는 요점에 뭐가? x좌표가 뭐겠어? 알파였을 거야. 여기 요점에 x좌표가 뭐겠어? 베타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얘 기울기가 얼마였다고? 기울기가 얼마였다고? 2였다고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얘의 길이랑 여기는 얘의 길이랑 몇 배 차이 날 텐데 2배 차이 날 텐데 그러니까 여기는 얘 길이가 만약에 L이었다면 여기는 얘 길이가 뭐가 되겠어? 2L이 될 텐데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얘랑 얘 기준으로 바라보면 루트 5L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1대2는 루트 5니까 맞아? 그러면 루트 5L이라고 하는 게 뭐였다는 소리니까 10이었다는 소리니까 L은 뭐였다는 소리야? 2루트 5였다는 소리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L이라는 게 뭐겠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겠죠. 그러면 등계수 관계에서 두 분의 차 공식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고 했으니 얘는 뭐가 되겠어? 절대값 a분의 1분의 뭐 루트 뭐가 되겠어? 판별식되면 1-4a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아니죠. 4-4a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같다 이거니까 여기 한번 제곱하면 이거 20이 될 거고 얘가 뭐가 되겠어? 4-4a가 될 거 아니야. a는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4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지금 여기서의 해결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뭐냐면 기울기예요. 기울기. 직선에서의 기울기는 엄청나게 나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들을 자꾸 던져주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되면은 거기는 걔를 받아서 쓸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얘는 되게 착한 애라니까. 기울기가 엄청 착한 애예요. 근데 나한테 진짜 다 주고 싶어 해. 근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어. 벽을 딱 치고 있어. 못 받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벽을 다 허물어 줘야 됩니다. 기울기가 정확하게 기울기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봤을 때 기울기에서 여기는 얘가 나한테 주고 싶은 정보가 뭔지, 얘는 1만큼 갈 때 3만큼 올라가는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요런 상황을 얘를 보면서 바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얘가 1만큼 갈 때 2만큼 올라가는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니까 1대2 대 루트 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 길이가 10이라고 준 거니까 나한테 이 길이가 실제로 얼마구나 정도는 바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는 얘가 우리가 의미하는 두 분의 뭐가 될 테니까 차가 될 테니까 두 분의 차 공식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앞에 내용이랑 다 이런 식으로 연관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 있잖아. 선생님이 개념이라고 써줬던 얘기들 있잖아. 그 얘기들이 괜히 써주는 게 아니거든. 그냥 뒤에 가도 계속 똑같이 활용되는 그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정확하게 다시 얘를 바라보면서 근 몰라 이걸 근 구하려고 여기서 뭐 했어? 만약에 근의 공식을 쓰고 있었어. 그럼 이제 또 이때부터 이제 이 계산이 완전 헬로 갑니다. 그죠? 완전 되게 심각한 수준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을 몰라. 근데 근을 구해달라는 말 없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야. 이런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분의 차 공식 이것도 선생님이 되게 많이 쓰니까 정말 많이 쓰니까 이거 외워주세요라고 했는데 그죠? 이런 거를 외워놓고 있었다면 그냥 두 분의 차 공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서는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얘의 기울기가 나한테 주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기는 내가 알고 있는 두 분의 차라고 하는 여기는 얘와 지금 주어진 정보랑 비교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해내는 그런 흐름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울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울기에서 좀 중요한 성질들이 하나 있거든요. 봐봐. 여기 딱 이렇게 붙어있는 이 상태가 여기 수평으로 딱 이렇게 서 있는 이 상태가 기울기가 얼마가 있어? x가 증가했어. y 증가해 안 해? 안 합니다. x 증가하는 거는 y 증가량이 0일 테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인 상태야? 0인 상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조금 기울어졌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졌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이만큼 증가한다.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이만큼 증가한다. 이거분의 이건 다 똑같을 테니까 아무 점이나 잡고 이거분의 이거로 해결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만약에 여기 있는 여기까지 요 점에서부터 여기 요 점까지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얘는 이만큼 증가한 거고 얘 요렇게 됐어. 그럼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요만큼 증가한 거고 얘 이렇게 됐어. 그러면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이만큼 증가한 거니까 기울기는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x가 요만큼 증가할 때는 요렇게 얘가 이만큼까지 오면 기울기가 되게 큰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중심을 딱 잡고요. 중심을 딱 잡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기울기는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여기서 딱 중심을 잡고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얘가 이만큼 갈 동안 이만큼 내려갔어. 이렇게 가면은 이만큼 갈 동안 더 내려갔네. 이렇게 가면 이만큼 갈 동안 더 내려갔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건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기준을 잘 세워봐. 여기 이렇게 수평으로 딱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 얼마나? 요걸 가지고 기울기가 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얘가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 기울기는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커지고 있는 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얘가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 그 기울기는 뭐해지고 있는 중? 작아지고 있는 중.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순간에 딱 여기는 얘가 좀 뭐가 애매한 순간이 발생합니다. 잘 봐봐. 얘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가다가 수직으로 딱 쓰기 직전까지 이렇게 갔을 때 개 큰 거야. 개 커요. 근데 수직으로 딱 쓴 거를 넘어가면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얘는 이렇게 분명히 이 정도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이쪽 방향으로 분명히 가고 있었어. 근데 얘가 이쪽으로 내려가서 온 여기서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하면 이거 기울기 개 작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거 수직인 걸 넘어가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는 기울기가 개 큰 거에서 갑자기 기울기가 개 작은 걸로 바뀐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질 수 있으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 거야?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 수직으로 쓰기 직전까지는 계속 커지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다가도 얘가 이쪽으로 가다가도 수직으로 딱 쓰기 직전까지는 개 작아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수직으로 딱 쓴 건 뭔가요? 얘를 기준으로 요거는 개 큰 거고 요거는 개 작은 거잖아. 개 크고 개 작다면 그 기준이 되는 여기는 얘는 도대체 뭘까? 얘는 기울기가 없다입니다. 왜? 기울기의 정의는 뭐였어요? x 증가량분의 y 변화량이었어. 근데 내가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 요 점에서 아무 점이나 두 점을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건데 둘 중에 x좌표가 작은 것도 없을 뿐더러 x좌표의 변화량이 없습니다. 증가량 자체가 없어요. 분모가 뭐가 된다는 소리고 0이 된다는 소리고 그럼 기울기가 0분의 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걸 용납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딱 서 있는 여기 있는 얘만 기울기로 표현이 뭐합니다? 기울기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잖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있지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여기 있는 얘가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직선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직선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모든 직선들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모든 기울기들은 없는 거니까 이 a 값을 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수직으로 서 있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직선들은 얘로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표현할 수가 없군요 라고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무슨 상황인지 잘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한 점 얘기까지 해서 한 직선 만드는 거 완료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기울기는 다 배웠으니까 뭘 할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방법을 좀 말해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이게 구성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고 기울기가 m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한 점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한 점을 a, b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일단은 직선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y-b는요 m에다가 x-a로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평행이동 관점에서 바라본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그거 이제 평행이동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요 b를 넘겨준 m의 x-a 더하기 b 형태로 바라보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b를 또 어차피 이쪽으로 넘길 거거든. 넘겨놓은 형태로 기억해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얘를 생각할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얘를 직선의 방정식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a, b를 지난다 그러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주면 되고요. 반대로 여기는 얘를 발견했다면 아 얘는 기울기가 m이구나 그 다음에 a, b를 지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였어요. 그 다음에 1,2를 지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세요 하면은 마이너스 5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해준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되나요? 마찬가지로 기울기라고 하는 게 요번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1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요걸 기본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볼 만한 게 어떤 형? 뭐가 있니? 기본형이라는 게 있니? 기본형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mx 이렇게 되는 걸 기본형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얘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를 바라봤을 때 얘는 뭐라고 바라보면 되겠어? 얘는 기울기가 m이구나. 그 다음에 0,0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그냥 전개해놓은 형태가 있어요. 오케이? 얘를 전개해놓은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표준형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일반형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기본형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 이렇게 주어진 이 형태가 아마 중학교 때 너희가 배웠던 형태일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를 뭐라고 불렀었지? 기울기라고 불렀었고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불렀었어? y절편이라고 불렀었어.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 a, b였는데 얘가 0,n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해서 여기는 얘는 그냥 y절편이 n이었구나. 0,n을 가지고 y절편이라고 하니까 y절편이 n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형태도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이렇게 되는 이 형태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 거예요. 얘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어. 여기는 이 직선은 뭘 표현할 수 없니? 이거 표현할 수 없어. 그치? 이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인 형태로서 여기는 얘를 갖다 쓰는 거야. 미지수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 얘는 이렇게 되면 세 개잖아. 그치? 세 개나 써가면서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직선도 얘는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건 나중에 얘기할게. 요걸 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일반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됐나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표준형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그냥 0,n 정도로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일반형은 나중에 표준형, 얘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굳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복잡하게 이렇게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활용도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총 세 가지 형태를 잘 기억해놨으면 좋겠고 좀 특이한 형태들은 지금은 안 할게요.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일일이 붙여져 있는 건 아닌데 이런 형태를 다 딱 봤을 때 여기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입니다. 뭐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이렇게 좀 복잡한 건 하지 말고 지금은 여기는 얘 관점에서만 직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얘 관점에서만 직선을 바라보고요. 조금 이따 일반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줄 거고 여기는 얘는 뭘로? 그냥 0,n 정도로만 바라봐 주세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뭐랑 뭐만 찾으면 기울기랑
한 점만 찾으면. 그날 기울기랑 한 점만 찾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려보자. 얘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표준형 방정식 저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얘는 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기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나봐. 여전히 1번 뭐가 필요해? 기울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 차라리. 그러니까 y는 지금 저기는 제 m에다가 x-a의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에서 제일 먼저 너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건 누구라고 했어? 무조건 기울기라고 했어. 그죠? 기울기가 얼마구나, 기울기가 m이구나 요거 정도 먼저 바로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a, b를 지나는 거, 이게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거에 유념하세요. a, b를 지나는구나, 한 점 a, b를 지나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뭘 먼저 생각할 거냐면 여기서는 a, b를 먼저 찍어주세요. 여기에 a, b를 먼저 찍어주세요. 그리고 기울기가 이 정도 되게끔, 즉 1만큼 가는 동안 몇만큼 증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하나 그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 그러니까 한 점 찍어주고 그다음 기울기 하나, 기울기에 맞춰서 그 각도 정도를 조절해주면은 직선의 방정식은 언제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의 방정식, 얘를 그려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게요. 있는 그대로. 얘는 처음에 마이너스 1,2를 먼저 찍어줍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1 증가하는 동안 2만큼 떨어지면 되니까 요 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이거 없어진다 해서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고요. 여기 얘는 0,0을 지나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정도니까 1갈 동안 2 정도 떨어지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선의 방정식을 이 정도로 바로 해석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얘를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도 있어야 되고 직선의 방정식 세워진 걸 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건 식에 대한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걸 가지고 그래프도 자연스럽게 그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세 개가 자연스럽게 되어간 직선에 대한 해석이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한 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쉬워요. 그냥 어떤 점 주는 건 굉장히 쉽거든. 근데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생으로 줍니다. 기울기가 3이에요, 기울기가 5예요 이렇게 생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행 조건이나 또는 수직 조건으로서 기울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얘랑 평행하다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는 얘의 기울기랑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뜻이 될 거고 수직이다라고 하면 기울기 하나가 m이었고 하나가 m 다시 나올까? 수직이었으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요거 혹시 본 적 있나요?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돼. 이건 간단하게 지금 증명하고 갈게요. 되게 쉬워요. 자, y는 mx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m-x가 있습니다. 여기는 얘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얘 직선이 수직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됐나요?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얘가 수직일 때 m과 n의 조건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1만큼 가는 동안 얘는 얼만큼 올라간 거야? m만큼 올라간 거야. 그리고 1만큼 가는 동안 얘는 얼만큼 떨어진 거야? m-만큼 떨어진 거야. 얘는 음수죠.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는 실제로 마이너스 m-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뭐가 보이나 봤더니 선생님 생각에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소삼각형이 옆으로 누워져 있는 형태가 보여요. 그래서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의 제곱은 1의 제곱이 되고요. 얘 곱하기 얘니까 m 곱하기 마이너스 m-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서 m 곱하기 m 다시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서로 수직인 거는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뭘 줄 수 있냐면 아예 그냥 두 점을 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두 점을 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점을 줬을 때 거기 있는 개를 통해서 내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 점 A, B가 있었고 여기는 이 점 C, D가 있었다면 여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이거분의 이거가 될 테니까 얘는 C-A분의 뭐가 됩니다. D-B가 됩니다. 라고 해서 기울기를 이렇게 세팅해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구나. 되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뭘 이용해서 주는 경우도 있냐면 삼각 B를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다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그죠? 어쨌든 다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그래서 보통 무슨 각을 주냐면 이 각을 줘요. 오케이? 이 각을 주거나 아니면 이 각을 줍니다. 오케이? 이 각을 줍니다. 그래서 이 각을 다시 봐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고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음의 방향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는 요 각이 세타였다면 얘는 양의 방향으로 세타만큼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이렇게 돼서 여기는 요 각이 세타였다면 얘는 음의 방향으로 세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야.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세타입니다. 혹은 음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세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겠죠. 얘분의 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탄젠트 세타랑 완벽하게 동일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얘가 무슨 방향일 때? 양의 방향일 때. 양의 방향일 때. 그러니까 음의 방향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음의 방향일 때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잖아, 그지? 근데 나는 지금 기울기는 이거분의 마이너스 이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우리한테 뭘 주는 방법이야? 기울기를 주는 방법입니다. 되나요? 그 기울기에 대한 해석은 저 정도로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할 필요 없겠지만 높아지면서 이것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한 점을 주는 방법, 이건 뭐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뭐야? 그냥 생으로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교점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돼요. 끝. 됐습니다. 네, 요 정도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지나는 점을 줄 수 있다. 항상 지나는 점을 줄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심한 과정이긴 하니까 요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기는 얘는 항등식 입장에서 식을 바라보는 훈련만 잘해주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주는 방법은 요 정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구나, 그지? 그러니까 한 점을 구할 때,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궁금하면 나는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되는데 나한테 한 점을 이렇게 좀 괜히 복잡하게 한번 줘봤나 봐. 그죠? 그냥 중점 구하면 되지 뭐. 2분의 뭐가 되겠어? 2개 더한 6이 될 거고 2분의 뭐가 되겠어? 2개 더한 2가 되겠죠. 그러니까 3,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3인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해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y는 3에다가 x-3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써도 그냥 답이긴 한데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이 정도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다음, 여기는 얘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이루는 방향,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나는 여기는 얘를 통해서 뭘 주려고 하는구나. 기울기를 주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한 점은 그냥 대놓고 나한테 주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3,√3이라고 하는 한 점은 줬고요. 기울기만 알아내면 된단 말이야. 기울기는 x축과 양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몇 도를 이루고 있대? 30도를 이루고 있대. 30도를 이루고 있대. 요 정도의 기울기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는 이거분의 이거가 기울기일 텐데 이거분의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니까 탄젠트니까
루트 3대 1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얼마가 될 거예요? 루트 3분의 1이 될 겁니다. 유리화까지 해주면 3분의 루트 3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직선의 방정식 완성해 주세요. 그러면은 얘는 3분의 루트 3에다가 x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루트 3이군요. 이 정도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정리해주면 3분의 루트 3에다가 루트 3 루트 3이 더하기 2x죠. x 플러스 2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궁금하면 뭐만 잘 하면 됩니다. 기울기랑 한 점만 잘 구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음 넘어가세요. 다음 봅시다. 이거는 기울기가 4고요. 기울기가 4라고 줬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2점이나 줬어. 한 점만 줘도 될 것 같아. 2점이나 준 이유가 뭐냐면 A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A랑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구해주세요 라는 뜻일 것 같은데 이 2점도 여전히 기울기가 4인 직선의 점이기 때문에 이 2점으로 만들어지는 기울기도 4일 거야 라는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A값 먼저 구하자. 여기는 얘에서 얘를 뺄게요. 그럼 뭐가 돼? A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얘에서 얘를 뺄게요. 3-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얘가 지금 4라고 나한테 문제에서 주고 있었습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서 정리해보니까 3-A가 뭐가 되면서 4A 더하기 8이 되면서 넘어가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5A가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주고 A는 마이너스 1이었고 그럼 이제 기울기 알고 2점이나 알고 있으니까 2점 중에서 아무 마음에 드는 한 점만 골라서 이거 2개로 직선의 방정식 그냥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x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해줘도 답이고요. 여기는 얘에다가 x 더하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도 답이 될 거예요. 뭐가 돼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다음. 자, 여기 있는 얘를 다시 여기 있는 얘를 3대로 내분하는 점과 여기 있는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한테 뭘 줬구나 2점을 줬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자. 여기 있는 얘를 일단 3대2로 내분하는 점 찾고 싶으니까 3 더하기 2 이렇게 하나 써놓을 거고요. A와 해당되는 게 2였으니까 그죠? 맞아요? 여기 바뀐다고 했어요. 이렇게 두 개 바뀐다고 했어. 여기다가 2 자리에 6 써주면 되고요. 3 자리에는 1 써주면 됩니다. 콤마 3 더하기 2분의 내분점 뭐가 될까요? 3 자리에는 B 거 써줄 거야. 7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자리에는 A 거 써줄 거야. 2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5분의 뭐가 돼요? 이게 얼마니? 15? 3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분의 뭐가 됩니다? 21에다가 25? 얘는 5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주고 싶었던 거는 3,5를 지나며 2,1을 지나는 요거 두 개를 지나는 뭘 구해주세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게 다란 말이야.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그냥 찍어주세요. 2,1 대충 찍어주고요. 여기에 지금 3,5 대충 찍어주세요. 이렇게 된 이 직선이 궁금한데 나는 뭘 몰라 현재? 기울기를 몰라요. 기울기 먼저 구하고 가자. 기울기 x축은 얼마예요? 자, 이렇게 차이를 봐봐. x가 2에서 3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x 증가량 얼마입니까? 얼마? 1입니다. y 증가량 얼마인가 봐봐. 4네요. 그죠? 그럼 1분의 4니까 기울기는 얼마였구나? 4였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2점이나 줬으니까 아무 점이나 골라서 직선 완성시켜 주면 됩니다. 이번엔 이 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y는 4x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네. 그 직선을 먼저 세우는 방법 진짜 별거 없죠. 다음 여기서 나왔네. 필수에서 한번 여기서는 그 그냥 간단한 형태만 하나 기억해 놓고 갑시다.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 y는 이렇게 뭐 m에다가 x-a, b 얘가 가장 기본적인 표준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 y는 mx 플러스 n 이런 형태도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형태도 있다고 했고요. 그럼 이제 요새 좀 특이한 애가 이제 이렇게 생긴 애야. 이런.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얘는 그냥 a, b를 지나요. 그다음에 기울기는 m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여기는 얘는 0,n을 지나요. 여기는 m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여기는 얘는 이런 형태로 바꿔서 다시 해석해주면 된다고 했고요. 여기는 얘는요, a,0과 b, 0,b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봐봐. 이렇게 만약에 직선을 방정식 줬어 나한테. 그러면 여기는 얘는 x절편을 먼저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x절편을 구하려면 y가 0 되면 되죠. 그렇죠? y 0을 넣어. y 0을 이렇게 넣어. 그럼 a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x는 a 되죠? a, 0 지날 겁니다. 두 번째, y절편이 궁금해요. 그럼 x에다 0 넣으면 되죠?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어? 0,b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x절편이랑 y절편을 줬을 때는 그냥 이렇게도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구나. 요거는 그냥 팁으로 알아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알아두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x절편, y절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시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x절편, y절편. 그 다음 이거는 잘 봐봐. 4,1을 지나고 x축과 y축 양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래. 나한테 지금 뭘 주고 있나 봐. 여기는 얘가 4, 뭐예요?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나 봐. 이렇게 됐었나 봐. 근데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얼마나 준 거야? 이 넓이가 16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그때 a 값이랑 b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해석해주면 될까요?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지? 잘 봐봐. 이게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생각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문제를 받아봤을 때 너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지 그 흐름을 지금 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뭘 해야 돼? 문제를 보면 생각을 해야 돼. 판단을 해야 돼. 그럼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될까를 생각해. 나한테 주어진 거는 일단 여기는 이 부분에 뭘 줬어? 넓이를 줬지. 근데 나는 이 넓이에 관한, 일단 첫 번째 넓이에 관한 식을 하나 세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넓이가 16입니다라는 이 식을 하나 세워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여기는 요 길이를 알아야 돼요. 요 길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를 알아야 되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길이가 궁금하면 뭐 해달라고 했어? 양 끝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점의 좌표는 당연히 0,0일 거예요. 여기 요점의 좌표만 알면 되겠네. 얘는 0, 어쩌구가 되겠죠. 상황을 보니까 0,b가 되겠네. 이해됩니까? 다음, 여기 요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럼 얘는 a, 뭐가 되겠어? 0이 될 겁니다. 얘를 여기까지 되어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러면 이제는 다시 나는 여기는 요 점, A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 B점, 여기는 요 두 개의 점을 또 구해야 돼. 여기는 얘에 관심이 생기는 상황이었고, 요 점을 구할 때는 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어? 점이 궁금하다면 뭐에 관심을 가져달라? 지나는 선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알아야지. 그치? 그래야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넓이니까 길이에 관심이 간 거야. 그죠? 넓이니까 어디에 관심이 간 거야? 길이에 관심이 간 거야. 길이니까 또 어디에 관심이 간 거야? 길이니까 양끝 점에 관심이 간 거야. 그럼 점이니까 또 어디에 관심이 간 거야? 지나는 선에 관심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풀이는 선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선을 구한 다음에 점을 구하고 점을 구한 다음에 길이를 구하고 길이를 통해서 넓이에 대한 식을 완성하는 형태로 여기는 이 문제의 생각의 흐름이 잡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흐름을 너희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보면서 해석하면. 그럼 봐봐. 수학에서 모르면 뭐 한다 했어? 항상? 수학에서 모르면 가정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지나는 점은 하나 알고 있어요. 4,2라는 점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뭘 몰라? 중요한 거. 뭘 몰라? 기울기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를 그냥 m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얘는 y는 뭐가 되냐면 m에다가 x-4에다가 더하기 뭐가 될 거야? 2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지금 나는 뭐 하고 싶어? 생각하고 싶어. 이런 뜻이야. 그래서 x절편이 궁금한데 그럼 y에 뭐 낼 거예요? 0 낼 거예요. 그죠? 여기다 0 한번 넣어봅시다. 0은요. m에다가 x-4에다가 마이너스 2 이쪽으로 넘기죠. 그 다음 m을 이쪽으로 넘길까요? 이렇게. 그 다음 4를 이쪽으로 넘길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사실상 뭐였다는 거야? 4 마이너스 m분의 2였다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궁금했어 이제? y절편이 궁금했잖아. 그러니까 x에 뭐 넣어볼 거야? 0을 넣어볼 거예요. 그죠? 0을 넣어볼 거야. 0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4m 플러스 2가 되네요.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4m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양끝점에 대한 좌표를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얘 빼기 0이 될 테니까 얘가 자체로 길이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얘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얘 y좌표에서 얘 y좌표 빼면 되는 거니까 얘 빼기 0이 되니까 얘 자체가 또 하나의 길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길이 정보까지 다 끝났잖아. 넓이로 가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m 플러스 2에다가 뭐가 돼요? 4 마이너스 m분의 2 이걸 계산한 결과가 뭐가 됩니다? 얘가 16이 됩니다 라고 하는 요 식을 풀어내면 m의 값 구해주면은 m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m 값이 나왔다면 a 값 구할 수 있는 거고 b 값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야 여기?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는 얘는 이쪽으로 넘겨서 32라고 일단 먼저 해줄게. 그 다음에 양면에 m을 곱해놓고 시작하자. 왜? m이 분수에 있는 거 되게 보기 싫단 말이야. 이렇게 해주고 m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전개 해가지고 정리해주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 될 겁니다. m 값이 나오겠죠. 근데 누가 봐도 m 값은 음수일 테니까 저렇게 되는 게 하나밖에 없었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잡아도 되고요. 다시 봐봐. 이 문제 푸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m을 가정하고 시작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미정계수 몇 개 있어? a랑 b 2개 있죠. a랑 b 2개 있으니까 난 식 2개 만들기가 싫었어. 그래서 그냥 m 하나를 내가 가정해서 m에 대한 식 하나 만들려고 지금 이런 짓을 했던 거거든. 근데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기 얘가 지금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고 지금 줬잖아 나한테. 그지? 의식 줬잖아. 여기 얘가 몇 콤마 몇 지난다고 했어? 4,2 지납니다. 이런 식 하나 지금 주어져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여기는 요 넓이가 얼마였어? 16이었어. 그러니까 2분의 1 AB가 얼마입니다. 여기 얘가 16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깔끔하게 요거 두 개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미정계수 두 개, 식 두 개일 테니까 충분히 해결 가능하겠죠. 무슨 말이야, 여기니? 흐름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긴 했네요.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여기는 얘에 대한 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은 네 가지가 있고 여기 얘는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지금 당장은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케이스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입니다. 이걸 이제 개념으로 하나 만들기 좀 너무 작아서 선생님 그냥 이거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그냥 세 개의 점이 하나에 뭐에 있어? 직선 위에 있어. 이런 상황이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 기울기 얘기할 때 무슨 얘기니? 어떤 두 점을 잡아도 그 기울기는 항상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그런 얘기 했었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이랑 요 점 가지고 기울기 하나 구하고 요 점이랑 요 점 가지고 기울기 하나 구해서 같다라는 식 하나 써주면 내가 원하는 등식 하나 만들어질 거고 걔로 A 값 구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끝나요. 별거 없죠? 요거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5번 가봅시다.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 그러니까 이제는 잘 봐봐. 이제는 그냥 좌표 평면 위에 뭘 올려놓은 거냐면 직사각형을 올려놨어요. 직사각형을 그냥 올려놨습니다. 두 개를 올려놨고 여기는 얘의 넓이를 2등분, 얘의 넓이 2등분하니까 대충 뭐 이런 직선일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냥 직사각형 입장에서 바라봐봐. 지금 좌표 평면 다 필요 없어. 직사각형 입장에서 바라봐봐. 제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항상 지나야만 하는 점이 뭘까?
중심이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 정확하게 중심은 아니고 대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사각형이 있다면 직선이 있다면 이 직사각형은 무조건 뭐가 될 거야? 이등분이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중심 다시 여기 얘를 이등분하는 여기 요점이지. 중심. 대각선을 이등분하는 요점. 그다음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이등분하는 여기 요점을 구해서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면 될 것 같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요점을 찾는 방법도 뭐 이직선의 방정식 직접 구하고 뭐 구해서 해도 되지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혹은 얘랑 얘 중점으로 구해도 괜찮잖아. 맞아요? 여기 얘가 지금 1,5가 될 거고요. 여기 얘가 지금 가는 거니까 3,1일 거거든. 요점의 좌표는 두 개 더하면 4니까 2, 두 개 더하면 6이니까 3이 될 게 분명하고요. 다음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지금 4,-3이고요. 요점의 좌표는 8,-1입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2니까 얘는 6,가 되고 두 개 더하면 -4니까 -2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x 증가량이 4만큼 증가하는 동안 y 증가량은 y는 5만큼 감소하고 있네요. 보이죠? x가 4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5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기울기가 될 거고 x를 -2 하나 달아주고 플러스 3 달아주고 y 달아주면은 저 기울기가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답이겠네. 됐습니다. 그냥 그런 식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됐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볼 거냐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일반형에 대한 분석을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일반형에 대한 분석.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일반형 분석. 얘는 왜 생긴 거냐면 일단 이 기울기라고 하는 그 정보의 한계 때문에 생긴 거고요. 기울기의 한계는 뭐라고 했어? 기울기의 한계. 뭔 표현할 수 없었다. 수직인, 그치? x축과 수직인 직선은 표현할 수 없었다. 그치? 그것까지 표현하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얘 활용도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정도 활용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어려운 개념이긴 하니까 정확하게 나중에 정리를 해줄게요. 오케이? 일단 여기서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소개 정도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걔의 활용은 다음에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첫 번째, 여기는 얘를 바라봤어. 여기는 얘는요, 봐봐, y 다시 by는 -ax-c로 일단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누가 되겠어? b분의 -ax b분의 c라고 여기서 얘를 이렇게 지금 변형을 했어. 이렇게 변형을 하는 동안 어떤 건 내가 신경을 안 쓴 거구나를 찾아봐요. 뭘 신경 안 썼어? b가 b의 부? 얘는 등식이니까 사실 부호는 상관없죠. 그치? b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동으로 뭘 까라는 거야 전제로? 자동으로 뭘 까라는 거야? b가 0이 아닐 때에 대한 상황을 지금 자동으로 전제로 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b로 나눌 수 있었겠지. 그럼 b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만 b가 0이었을 때의 상황은 다르게 계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다시 일반형으로 주어졌으면 거기 있는 걔를 어떻게든 표준형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기울기랑 뭐에 대한 정보를 y절편에 대한 정보, 기울기랑 한 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판단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에서 b가 0인 요 특별한 요 경우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봐봐, b가 0인 경우라면 얘가 0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ax 플러스 뭐가 돼요? c는 0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 a까지 혹시라도 0이 된다면 이거는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식이 될 테니까 이제 a까지 0이 되는 거는 제외할게요. a까지 0이 되는 건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x랑 y랑 전혀 관계없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그냥 깔아놓고 갈게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뭐냐면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b가 0인 b가 0인 경우는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서 있는 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직선은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서 다 해결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a가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a가 0인 경우는 기울기가 0인 거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 즉 y축의 수직인 직선을 의미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를 종류별로 분류를 한다면 a가 만약에 0이고요. 그다음에 b가 0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어떤 직선을 의미하는 거야? 얘는 이 직선을 의미하는 거야. 이 직선을 의미하는 거야. 이 직선. 얘는 y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0인 거고 얘가 0이 아닌 거니까 넘어간 거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이런 상수 함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두 번째 a가 0이 아니고요. 그다음 b가 0이었다면 여기는 어떤 직선이 됩니다? 이런 직선이 될 거예요. x는 좀 전에 했듯이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죠? 수직으로 서 있는 직선. 그리고 둘 다 0이 아닌 경우라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런 직선이거나 뭐 요런 직선이거나 뭐 요런 직선이거나 요런 직선이거나 등등 요런 직선들 우리가 다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직선들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요걸 가지고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얘만 보고 여기는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봐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만 보고 바로 그래프를 다이렉트로 그려줄 수 있지. 제일 먼저 뭘 찍어줄 거야? y 절편을 먼저 찍어줄 거야. n이라고. 그리고 나서 기울기에 따라서 기울기가 음수였다면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양수였다면 이런 식으로 얘를 보면은 여기는 얘에 대한 정보가 그냥 한 번에 한눈에 보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를 봤을 때는 여기는 이런 정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겁니다. 그죠? 이런 정보. 이 쟤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표준형 형태로 이렇게 가공을 한번 해줘야 되고 가공할 때 항상 뭘 조심해 줍니다. b가 0이 아닌지 0인지 꼭 조심해 줍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는 얘를 바라봤을 때 이런 경우인지 혹은 이런 경우인지 요 세 가지를 나눠 생각하면 되는데 선생님 생각에 사실 이것만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얘는 충분히 이런 경우로도 판단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b가 0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b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직선이 되냐 아니면 다른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직선이 되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뭐 무슨 장난을 되게 많이 치냐면 그러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개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 해볼까? 만약에 a가 첫 번째 a가 만약에 0이었다 쳐봐 b는 0이 아니었어. b는 무슨 수로 볼까? 예를 들어 양수였다. c는 무슨 수였다? 뭐 예를 들어 양수였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럼 여기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건데 그냥 얘가 0이니까 얘 0 집어넣어 버리면 되고 y는 꼴로 바꾸면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당연히 무슨 수겠어? 음수가 되겠죠.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일 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었다면 어떤 형태로 그려지겠어?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a가 0이 아니었어. a가 이번에는 음수였다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b가 0이었고요. 그 다음 c가 뭐 예를 들어서 0보다 컸어. 이렇게 돼 있었다. 여기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x축, y축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래. 그럼 음수에다가 음수니까 이거 양수에다가 양수니까 양수 되겠죠. 그죠? x값이 양수 쪽에 있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하나? 그 다음 세 번째 둘 다 뭐 음수다, 양수다 이런 식으로 그냥
0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문제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 있는 얘를 뭘로 바꿔야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y는 꼴로 바꿔서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얼른 바꿔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x축, y축 해놓고 먼저 뭘 먼저 볼 거야? y제곱합 먼저 볼 거야. 근데 b가 양수였고 c가 음수였으니까 이거 무슨 수겠어? 양수일 거예요. 여기다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음수였고요, 양수였고요, a가 음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양수가 되겠네요. 기울기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얘는 이거 1, 2, 3, 4분면 지나고 4분면은 안 지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런 형태로 그냥 여기는 얘 개형을 찾아주세요. 이런 부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기는 얘를 그냥 0이 주어져 있었다면 0이 주어진 데는 그냥 다시 해석해 주면 되고 0이 주어져 있지 않았다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냥 얘 부호만 관찰해 주면 그래프의 개형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자, 지금 하는 내용 진짜 중요한 내용, 정말 많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죠? 정말 많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앞으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식을 발견하게 될 거야. 저런 식들을 종종 굉장히 자주 발견하게 될 거야.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식을 발견했을 때 일단은 다른 문장을 읽지 않아도 첫 번째로 너희가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얘는 무조건 항상 지나는 점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지나는 점이 뭘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 얘기가 진짜 많이 중요하고 여기는 얘가 고등수학, 고등학교 1, 2, 3학년 수학을 통틀어서 저기는 쟤를 잘 못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봐봐. 첫 번째 이야기 이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있잖아. 다시 여기다 써볼게. 개념 제목은 이거예요. 항상 지나는 점.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k-2의 x고요. 더하기 2k-3 y고요. 더하기 4k-3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봐봐. 선생님이 항상 있잖아. 등식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 등식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고요? 항등식이고 두 번째가 뭡니다? 방정식입니다. 맞아요? 하나가 항등식이고 하나가 방정식이에요.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얘도 여전히 뭐예요? 얘도 여전히 뭐야? 등식이죠? 그리고 여기는 얘는 뭐라고 불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실제 방정식입니다. 맞아요? 얘는 XY 관점에서 바라보는 XY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기 얘는 방정식이고요. 방정식 중에서도 어떤 방정식?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얘는 부정방정식에 해당되는 애요.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이 뭐였어? 해가 개 많은, 그죠? 직선이라고 하는 건 무수히 많은 공간들이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들이 다 하나의 뭐야? 해들이야. 그지? 해가 개 많은 방정식, 부정방정식. 거기는 걔가 도형의 방정식이고 그다음에 자취의 방정식이고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다시 얘를 x, y에 대한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방정식이고 해가 개 많은 방정식, 쟤는 부정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됐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얘를요. 두 번째 k 입장에서 바라보잖아. 오케이? k 입장에서 여기 얘를 항등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k 입장에서 이 등식 자체를 뭘로? 항등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떤 뉘앙스 때문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됩니다. 라는 이 뉘앙스 때문에 여기 있는 얘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k가 있는 걸로 싹 다 묶어야 되고 k가 없는 걸로 싹 다 묶어야 되고 는 빵이다 이렇게 세워줘야 되지. 그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얘를 그렇게 딱 나눠본다면 k가 있는 거는 일단 x 하나 있고요. k가 있는 거는 2y가 하나 있네요. 그다음 k가 있는 거는 4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하나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k가 없는 거는 마이너스 2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딱 나눠본 다음에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뭘 만들 수 있어?
얘는 빵이다, 얘는 빵이다라는 등식 두 개 만들 수 있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2y 플러스 4는 0이다라는 등식 방정식 하나랑 그 다음에 2x 더하기 3y 더하기 3은 0이다라는 방정식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냥 부호는 지금 바꿔놨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두 개를 뭐 해주면 연립을 해주면 뭐가 생겨? 근이 생길 거야. 여기는 이 직선과 여기는 이 직선에 뭐가 생길 거야? 교점이 생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 교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무조건 0 된다는 얘기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된다는 얘기야? 0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 된다는 얘기야? 0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교점은 무조건 뭐가 되는구나? 항상 지나는 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됐나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할까?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할까? 직선은 얘들아, 직선은 되게 많다고 했어요. 직선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했고요. 직선을 구분하는 딱 두 가지 기준만 배웠거든.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였어? 기울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 한 점. 맞아요? 그럼 봐봐. 얘가 기울기가 주어져 있었다면 다른 한 점을 몰라도 나는 그냥 기울기 주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얘 기울기를 이 정도 갖는 직선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직선에 대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되게 편합니다. 오케이? 근데 기울기를 내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여기는 얘가 이런 직선일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일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 경우 자체가. 그죠? 근데 그 와중에 내가 한 점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점이 발생을 한다면 이 점을 고정시켜 놓고 이제부터는 기울기만 관찰하면 되니까 해석이 굉장히 편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직선에 대한 정보가 딱 몇 가지밖에 없는데, 두 가지밖에 없는데 내가 기울기도 몰라, 한 점도 몰라. 그러면 되게 막막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둘 중에 하나라도 알아요. 만약에 기울기를 알아, 기울기 고정시켜 놓고 위아래로 움직여가면 됩니다. 위아래로 기울기 고정시켜놓고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해주면 된다는 소리고, 만약에 기울기를 모르고 한 점을 알아, 한 점을 알면 그 한 점을 찍어주고 이제는 기울기를 움직여가면서 어떤 상황인지 내가 판단해줄 수 있다는 되게 중요한 뜻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선을 봤어, 너희가. 이런 직선을 봤는데 얘는 내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걸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기울기가 K-2분의 2K-3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반대가 되죠. 얘분의 마이너스 얘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는 걔가 일정해요? 안 일정해요? 안 일정해요. 그죠? 그 기울기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얘가 지나는 한 점, 항상 지나는 한 점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점을 찍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를 봤을 때 항상 지나는 점을 체크해 주는 거를 습관화 시켜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뭐라고 했어? 얘를 바라보면서 얘 뒤에 문장 읽지 않아도 무조건 이런 애를 바라봤을 때 항상 지나는 점을 판단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또 뒤에 문제 보세요. 밑에 문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K가 여기저기 있죠. 지금 얘랑 얘를 봐봐. K가 막 여기저기 있어. X랑 Y가 이렇게 있는데 K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그치? 여기 얘도 마찬가지. K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요. 또 여기 얘도 M이 여기도 있고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발견했을 때는 얘는 M으로 묶어줘야 되는구나. 여기는 얘는 K로 묶어줘야 되는구나. 여기는 얘는 K로 묶어줘야 되는구나. 묶어줬을 때 뭐가 될 거고? 항등식이 될 거고, 항등식을 통해서 내가 항상 지나는 점을 빠르게 구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많이 중요한 얘기야.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여기는 얘. 13-14번 문제를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봐봐. 두 직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난다 이렇게만 주어져 있었어요. 상황 자체가.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요 내가 다 알고 있는 직선입니다. 사분면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일단 좌표평면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요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테니까요.
여기다 4 찍어주고 기울기가 1만큼 갈 동안 2만큼 떨어지겠죠. 1만큼 갈 동안 2만큼 떨어질 테니까 4니까 여기가 지금 뭐였어? 2였을 거야. 뭐 이 정도로 대충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는 요 직선이라고 하는데 m이 막 여기저기 있어. 그지? 근데 내가 여기는 얘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왜? 기울기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고 지난 점도 모르고. 그럼 이 직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얘가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만날까? 이렇게 만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굉장히 힘들단 말이지. 많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여기는 얘를 뭘로 묶어주기만 하면은 m으로 이렇게 묶어주기만 하면은 x-3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될 거면서 3, 뭐가 되겠어? 1이라고 하네. 얘가 0 되는 x값은 3이고요. 얘가 0 되는 x값 y값은 1입니다. 3,1이라는 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성립하겠구나. 얘는 3, 어디였어? 3,니까 3,1이라는 여기 있는 요 점은 무조건 지나는 뭐가 되겠구나? 직선이 되겠구나. 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내가 일사분면에서 만나게끔만 결정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줄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는 이거는 좀 전에 봤던 여기는 얘보다는 훨씬 더 편한 형태고 더 중요한 형태입니다.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y만 이쪽으로 넘겨버려. y는 m으로 묶었을 때 x-3에다가 더하기 1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얘를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얘는 3,1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설명했었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m으로 묶은 결과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3,1을 지나는 기울기가 뭐인 직선이구나? m인 직선이구나.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3,1을 지난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스스로 뭐 해줄 수 있으면 판단해 줄 수 있게 된다면 나는 이제부터 뭐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여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가 어디서부터 기울기 음수인 것부터 가보자. 일단 이렇게 되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는 이 4를 딱 지나는 순간보다 더 내려가야지. 그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4를 지나는 순간보다 더 내려가야지 뭐가 되는 거야?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경계가 될 만한 것을 먼저 체크해 줍니다. 얘가 경계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계속 일사분면에서 만나고 있었을 겁니다. 계속 일사분면에서 만나다가 여기는 요 점을 지나는 순간까지 괜찮을 거고, 아니 순간 직전까지 괜찮을 거고 그 순간부터 일사분면이 아니죠. 여기는 얘는 축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도 이 경계가 되는 이곳을 체크해 줍니다. 그럼 이때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봐봐, 얘 얼만큼 증가했니? 3만큼 증가했어요. 얼만큼 감소했어요? 3만큼 감소했어.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 x가 얼만큼 증가했어? 1만큼 증가했어. y가 얼만큼 증가하니? 1만큼 증가하죠. 얘는 이때 기울기는 1이었어. 그럼 내가 원하는 그 m의 범위는 요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그 기울기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에? 1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이 항상 지나는 점에 대한 해석 이거 다시 막 흩어져 있어. m이 있고 없고 그다음 k가 있고 없고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를 보면서 제일 먼저 너희가 생각해야 될 일은 뭐라고? 항상 지나는 점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게 완벽하게 뭘로 박혀야 돼? 습관으로 박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은 심지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여기는 얘를 뭐라고 알려주냐면 여기는 얘는 펜이라고 알려줘요. 펜. 너희 쓰는 펜. 왜 펜이라고 알려주냐면 선생님은 여기는 얘를 그릴 때 항상 점 찍어놓고 이 막대기를 씁니다. 이거는 지금 이 막대기는 선생님이 이거 하려고 만들어 온 거예요. 얘는 이제부터 나한테 막대기거든. 오케이? 근데 너희는 막대기가 아니라 뭘 가지고 할 거야? 펜 가지고 할 거야. 샤프든 연필이든 그거 가지고 할 거야. 여기는 얘는 점 찍어놓고 움직일 애야. 그냥 여기는 얘는 점 찍어놓고 움직일 애야. 이렇게 너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 얘를 보자마자 여기는 얘를 점 찍어놓고 움직이면 되겠구나. 기울여 가면 되겠구나. 회전시키면 되겠구나. 왜? 기울기를 모르니까. 얘도 점 찍어놓고 회전시키면 되겠구나. 회전시켜 가면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게 너희가 스스로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렇죠? 정말 많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선생님이 임팩트 있게 강의를 하려고 이걸 좀 기억에 남게 하려고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 얘를 이걸로 들어요. 항상 이걸로 예를 든 다음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M이 있는 애들이나 M이 없는 애들로 구분해요.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묶어. 아니 M이 있는 애들이랑 M이 없는 애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와서 이제는 그냥 그런 말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임팩트를 주고 싶었던 거야 선생님은. 패드립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래서 이제 바뀌었지. K도 바뀌었죠. K가 있는 애들이랑 K가 없는 애들로 묶어가지고 항등식으로 풀어주세요. 항등식으로 풀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찍어주고요. 거기 있는 개를 기준으로 회전시켜가면서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해석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다 답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런 말 아예 하면 안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8번까지 하려는데 못하겠네.